첫 번째 가보죠. 예, 묵묵부답 정우성 씨입니다. 자, 뭐 워낙 이 혼외자 관련 소식 정우성 씨가 워낙 대스타이다 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제 저희도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는 금요일 청룡영화제 참석하면 본인이 입장을 내놓지 않겠냐 했는데 글쎄요, 뭐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참석한다는 말도 있고 불참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고심 중이라는 말도 있고. 네, 오늘 금요일에 열리는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두고 어제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갑작스럽게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는 결국 불참한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소속사 측은 논의 중이라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속사에 따르면 청룡영화제의 가치와 원활한 진행을 최우선에 두고 영화제 측과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우성 씨의 개인사로 행사에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참석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오늘 온라인에서 말이죠. 한 일반인 여성이 정우성 씨한테 작업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또 뭐 그런 게 게시물이 올라와가지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건데요. 어느 해인지 모르는데 7월 6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정우성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금 멋진 직업이네요라고 먼저 말을 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지 해킹 당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즐기시는 것 같아서 참다가 연락을 드립니다라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고요. 중간에 뭐 풍경 사진이라든가 촬영 일정 같은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혹시 번호 알려줘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도 했다라는 건데 그 계정에 보면은 정우성 씨가 이제 공인이니까 파란 색깔로 또 따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확인은 이 계정이 본인 거라는. 예, 정우성 씨 표시가. 같은 경우는 인증 마크가 붙습니다. 그런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크가 있는데 그래도 알 수는 없잖아요. 소속사에서는 이게 개인 SNS이기 때문에 배우 사생활 영역이라 알려줄 수가 없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장 보는데 가방 슬쩍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아닌 남미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페루의 한 마트 앞입니다. 가방맨 남성 등장. 에르마노 벤라피도, 형 빨리 와. 자, 긴급 호출하죠. 이윽고 보라색 모자 남성과 아이 컨택 후에 마트로 고고싱. 자, 두 남성의 레이더망의 초록색 배낭 여성 포착. 너만 보인단 말이야. 자, 여성만 그냥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막 쫓아다닙니다. 저 두 남자가. 자, 잠시 뒤 계산대 앞까지 따라온 저 두 남자. 가방남이 슬쩍 손을 올리자 모자남이 카트 안에 손을 쏙. 네 거인 듯 내 거 같이 훔쳐가는데요. 자, 가방 주인이 뒤늦게 내 가방 이렇게 했지만 이미 미션 컴플리트입니다. 자, 남미 페루에서 사반 가족이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도둑놈들 어차피 페루 사람들 개인 신상 보호해줄 이유 없잖아요. 공개했습니다. 하죠. 예. 네, 제보자는 20대 여성이고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올해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을 돌고 나서 지난 9월에는 페루로 남미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당시 제보자는 초록색 배낭을 둘러매고 또 다른 가방을 가지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카트 안에 있던 가방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 마트의 안팎 CCTV를 보면 남자 2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마트 안에서도 제보자를 졸졸 따라다니고 좀 공범 관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일로 가방 안에 있던 여권과 돈, 노트북과 카메라 등 모두 잃어버렸고요. 피해 금액만 5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불러 앉혔습니다. 저 도둑놈들. 자, 박 변호사님 예. 지론이 뭡니까? 얼굴 까면 잡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저놈들 잡았습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페루 경찰도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 문제는 이 안에 여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가지고 입국을 해야 되고 귀국을 해야 되는 한국에 와야 되는데 매일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대요. 잡았냐고. CCTV가 많은데 못 잡는다라고 페루 경찰이 얘기했다 하고요. 아이고. 범인의 GPS 추적이 안 된다. 못 찾고 있다. 이런 답변만 반복했다고 하네요. 아마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좀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일단은 얼굴만 좀 공개를 한다면 잡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여권 우선 발급받고 귀국했다고 하고 박 변호사님, 네. 못 잡는 사이에 저렇게 써버렸어 카드를.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쓰고 야.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하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8개월 넘게 본인이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다 찍어놨던 거겠죠. 요걸 좀 찾고 싶다는 말씀도 했고요. 혹시 자신하고 똑같은 피해가 생길까 봐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다른 또 우리 한국 여행객들 피해를 좀 막고자 이렇게 또 제보를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난데없이 난도질입니다. 제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 앞으로 다가오는 저 노인 주먹. 차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보닛에 타액을 저렇게 발사합니다. 자, 그러고는 오른손에 쥔 지팡이를 들어서 차에 대고 사정없이 긁어버립니다. 자, 오 교수님, 차주랑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왜 차한테 저렇게 화풀이를, 아이고 저거 긁힌 거 봐 저거, 아유. 일단 이제 제보자는 이 노인과 일면식도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8일에 타지에 사는 자녀들을 보러 경남 양산으로 갔는데요. 이 자녀들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 인근에 아들 지인이 살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차를 주차하려면 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지인집 대문 앞에다가 저렇게 주차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곳을 막는 그런 민폐 주차도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노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몸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침을 뱉고 등산용 지팡이로 X자를 갖다가 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사람하고는 그 이전에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추측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기는 아무래도 이제 CCTV가 좀 적어서 추적이 힘들고 인근 경로당까지 확대해서 탐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차가 아마 그 뽑은 지 1년밖에 안 된 새 차인데 너무 황당하고 씁쓸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놀이터에서 플래시를 켠 저 두 남성, 그 밑에는 말이죠. 잘 보면 웬 가방이 보입니다. 자, 가방 안을 마구 뒤지다가 하얀 걸 쏙 꺼냅니다. 그러더니 또 가방을 발로 퍽퍽퍽 힘껏 밟으면서 막 쥐어 뜯어요. 자, 그러고는 아까 뽑아낸 그 하얀 물체만 들고서 걸어 나오는데 바로 그때 야, 저기 CCTV다 하면서 저렇게 막 현장을 벗어납니다. 얘는 뭔 짓 한 거죠? 이상하죠. 이 놀이터입니다. 노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북 진천에 있었던 일인데요. 두 남성이 놀이터에서 남의 가방을 훼손하고 저 하얀 게 하얀 충전재입니다. 흰색 충전재만 가져가 버렸던 그런 사건인데 실제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놀이터에 놀다가 가방을 좀 잃어버리고 분실을 하고 집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한 분하고 같이 가보니까 가방이 있긴 있었는데 저렇게 난도질 당했던 상황입니다. 난도질 당하고 충전재는 빠져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CCTV를 당연히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새벽 2시에 이 두 남성이 와가지고 가방을 차고 또 가방 안에 이 뜯어가지고 하얀색 충전재를 또 꺼내서 챙겨서 떠나버린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가방을 반으로 이렇게 뜯어졌는 걸 봤을 때는 흉기 같은 걸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뭐 절도 내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지금 신고한 상황입니다. 놀이터에 아이들 많은데 저렇게 흉기를 든 괴한들이 막 출몰한다는 거 그 자체가 무서운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내가 결혼하라고 했니?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들의 결혼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래전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워왔는데요. 잘 키우려고 했지만 그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아들은 철부지로 자랐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보니까 제가 등록금부터 자취방 월세, 용돈까지 다 보내줬는데도 빚이 2천만 원이나 있더라고요.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중인데 아직 취업은 못하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어서 생활비도 다달이 몇십만 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대 후반밖에 안 된 아들이 최근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백수인 아들은 물론이고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은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내년 1월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예비 처갓집에 다녀온 뒤로 엄마는 내 결혼에 관심도 없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툴툴대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들어보니까 이 사돈댁이 아들에게 신혼집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저는 결혼 비용을 보태주지 못하니까 눈치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후로도 아들은 장모님이 이만큼이나 지원해줬는데 엄마가 며느리를 며느님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어? 엄마도 내 결혼 비용을 좀 준비해야지 이런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결혼 비용을 달라고 괴롭히는 철부지 아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오늘 사연은요, 욕 좀 시원하게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들 놈입니다. 엄마, 나 왜 낳았어? 내가 낳아달랬어? 아니, 아빠랑 서로 죽고 못 살아서 퍼질러 낳으셨으면 책임을 져야지. 자식 달랑 하나 있는 거 결혼할 때 이렇게 모냥 빠지게 할 거야? 아유, 그래, 됐어. 어차피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다혜한테 시집살이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며느님이라고 하셔. 나는 대릴사위 각이야. 이거 정말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자 엄마입니다. 야, 뭐라고 며느님, 치열이 이놈의 자식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아. 그러더니 이놈아 자식이랑 너도 자식들이 뭘 했는데 엄마 생일에 선물 하나 제대로 해준 적 있어? 취직도 못 해가지고 평생 손가락만 빨고 사는 놈이 뭔 결혼을 하겠다고. 야, 나 너 같은 자식놈도 며느리도 필요 없으니까 대릴 사위를 하든 처가 말뚝에 그랜저를 하든 니놈 알아서 해 이놈아. X입니다. 박 변호사님,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따끔하게. 아들 놈입니다. 진짜로 놈이고 빚도 지고 있고 엄마가 이때껏 생활비를 다 지원을 했는데 엄마가 돈이 뭐 있든 없든 이 사람한테 더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더 달라고 하면서 특히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이 여자 쪽에서 돈 뭐 많이 대준다고 그런 측면이 가장 나쁜 거고 엄마가 저는 아주 따끔하게 혼내고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돈 그러니까 갚아라. 냈던 거 네 갚아라. 토해내. 그거 받아서 갖다 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따끔하게.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사연을 주신 이분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잘못 키우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까 앞에 철부지 아들로 키웠다라고 이제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키우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 20대 후반이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가는 게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붕괴하는 것이 이게 뭐 좀 각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며느리를 며느님으로 불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가도 한참 급발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 앞으로 지금부터 노후 생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사연 받아보고 진짜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 인간은 손찌검을 내야 된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두 분 앞서 박 변호사나 오 교수님 말씀 절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홀로 키우시면서 너무 잘해주신 게 결국에는 이 아들을 좀 잘 못된 길로 이끌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도 뭐 그거 가지고 가슴 아파하거나 그런 비용 가지고 정말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태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정도면 결혼식도 안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연을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들 보살피느라고 본인이 힘들게 사시다면 그래도 지금부터 본인을 위해서라도 사신다면 그나마 아들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돌아올까요? 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어도 단호하게 냉정하게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달방님, 아들과 연 끊으세요라고 하셨고요. 몰랑아몰랑님, 아드님 어머님에게 돈을 맡겨두셨나요?라고 하셨습니다. JH님도 돈 주지 말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